알랑가 몰라 왜 출산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왜 저출산이 문제인지 알랑가 몰라 아리까리하면 들어봐 알랑가 몰라 닐라 출산에 있잖아 말이야 이 사람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이야 학업 취업 고민 대학생 말이야 나도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출산 말이야 Damn girl 있어 freaky 출산 You become you become mother, father, parent too I'm a mother, father, parent too I'm a mother, father, parent too 알랑가 몰라 왜 출산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왜 결혼해야 하는 건지 알랑가 몰라 데디 빨리 와서 결혼해 알랑가 몰라 난리 나서 출산해 있잖아 말이야 너의 머리 허리 다리 종아리 말이야 Good feeling good 부드럽게 말이야 아주 그냥 헛소리 나게 악소리 나게 말이야 Damn girl I'm a 출산 고민 중 You become mother, father, parent too I'm a mother, father, parent too I'm a mother, father, parent too Gonna make you dance Gonna make you mom 이거 맘엔 돼 너 할래? Gonna make you dance Gonna make you mom 이거 맘엔 돼 너 할래? 너 할래? 너 할래? 너 할래? 너 Mother, father, parent too I'm a mother, father, parent too I'm a mother, father, parent too 이제 출산 고민 끝! 엄마 아빠 됩시다! 다들 좀 전 뮤직비디오 잘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출산 문제와 대학생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사회학과 하은지, 최정욱, 소성필, 류승아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08학번 하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저출산 문제가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준비해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본격 발표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필요성, 다음으로 가설, 그리고 문헌 연구,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멀리 보면 국가의 발전, 즉 노동력 창출이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이고 작게는 개인이나 가족 사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산하 제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로 인해 점차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60명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향후 대책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임기인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에 한 발자국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사회 문제인 저출산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므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출산 심화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저희가 세운 가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두 부분에서 가설을 세워봤는데요. 먼저 가설 1. 가치관적 요인. 전통적인 성 역할이나 과거 결혼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대학생의 출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설 2. 사회 경제적 요인. 자녀 양육 부담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 그리고 자아 실현을 원하는 욕구가 커지므로 여성이 경제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이것은 대학생의 출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문헌 연구입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변화 및 교육 수준 향상입니다. 거듭된 경제 성장과 함께 교육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1991년 47.1%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 50.1%까지 상승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은 간접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 반면 미혼 여성들의 초혼 연령을 상승시켜 출산 가능 기간을 감소시키므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출산에 대한 주관적 사회규범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보육비, 교육비, 양육비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김한고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가 자녀 관련 교육 비용의 상승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한국처럼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으로 직접 비용이 높은 국가에서는 부부가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인식하면서 출산율이 감소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노테스타인도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녀 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소자녀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자녀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강해지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자녀는 많이 낳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역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성역할관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생계 부양자로서, 어머니는 자녀 양육 및 가사 담당자로서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 왔습니다. 이는 남성이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여성이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인데요.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관은 보편적인 형태이고 이는 저출산의 직간접적인 요인이자 원인될 수 있는데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 분위기는 출산 기피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성은 나가서 일을 하고 여성은 가사 일을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관은 이제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따른 노동이 더 이상 현재의 결혼 생활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결혼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고 했습니다. 퀸즐레도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이 평등하여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통적인 성역할관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고려대학 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응답자 자기계입식을 하였고 설문 기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4일, 총 16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설문지 가운데 최종적으로 통계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600부이고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설문조사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가설 1. 전통적인 성역할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대학생의 출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가치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자녀를 갖기 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실제로 출산하길 원하는 자녀 수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실제로 원하는 자녀 수의 경우 0에서 1명을 원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반대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실제로 원하는 자녀 수의 경우 2~3명을 원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감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결혼이 늦어지는 경향의 원인에 대해 다수가 교육기간의 증가, 일이 우선이라는 시각, 결혼의 필요성 약화, 결혼생활 필요 수입 불충분이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저출산의 결혼 가치관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의 원인은 학업이나 경제적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 저출산 경향의 원인을 질문하는 문항에서 취업 여성의 증가와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의식의 확산,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의 확산의 문항에 찬성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자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며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 가치관을 묻는 문항에서 자녀가 있다고 부모의 자유가 제약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식을 키우는 것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인식이 변화하여 편한 삶과 독립의 생활을 원하는 인식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제도구성 지각, 근접하의 목표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들이 대학생으로서 성취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역할 가치관,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에서 응답자들의 응답 경향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가 있을 경우 부모의 가장 나쁜 직장 생활 방식은 무엇이냐고 묻는 문항에서 부모 모두 전일제로 응답자는 62.3%였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업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을 합쳐 52.4%나 되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는 응답자도 38.1%로 가장 많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무려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인식도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설 2. 자녀 양육 부담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그리고 자아실현을 원하는 욕구가 커지므로 여성이 경제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이것은 대학생의 출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 저출산 경향의 원인을 묻는 문항에서 취업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가 저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양육 문제를 묻는 문항에서 유급휴가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97% 이상이었는데요. 이는 급여가 없을 시 자녀의 양육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시 경제적 여건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자들 중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 자립도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경제적 독립이 어렵다고 인식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응답자들은 미래의 자녀 부양이 힘들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자신이 졸업을 하고 나는 계획을 묻는 문항에서 대다수가 취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에 반해 결혼을 계획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5%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결혼에 대한 계획보다 경제적 활동에 대한 계획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기 자료들을 통한 저희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경제적 독립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정신적, 경제적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다방면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6조의 저출산 문제와 대학생의 출산에 대한 인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